그러면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소득이 없을 텐데 절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한 10년 지나면 50%는 해주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이혼동창의 MC 안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혼할 때 재산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가인데요.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퇴직금 같은 문제에서 이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재산분할 관련 질문은 빠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현실적인 시선으로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남편 명의의 집인데 이게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반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현재 질문이 명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만약 한다면요, 명의는 부부 재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결국 쌍방, 그러니까 배우자의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이 빠지는 부분이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기여도 다툼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의 공동 재산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명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이만 살아왔다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다만 여기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소득이 없을 텐데 절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한 20년 정도 가사만 받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기여도 50% 정도를 받았던 판례가 있고요. 현재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한 10년 지나면 그래도 한 50%는 해주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가사에 대한 부분만 했다 하더라도 이 가사를 했다는 것이 결국 부부 공동재산에서 다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보기 때문에요.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10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의 경우에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좀 인정이 되는 걸까요? 10년 정도 이상 되면 한 50% 정도를 잡는 거고요. 그거보다 낫다, 한 5년이다, 남편만 어떤 부부 공동재산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그 기여도를 낮춰요. 30%다, 20%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기냐 짧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길면 좋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인데요. 10년을 같이 살고 아내가 같이 대출도 갚고 살림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독자적인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래 부부 공동재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부동산을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결혼 도중에 상속재산, 부모님이나 다른 분한테 상속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보통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다만 아까 우리 가사만 했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상속을 뭐 한 10년 전에 받아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10년 동안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결국 기여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유재산이지만 10년 동안 같이 살아왔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50%도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다, 금액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50%가 40%, 30%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여도에서 이제 정리된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퇴직금이나 보험금, 주식 같은 것도 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10년간 만약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요, 퇴직금 상당 금액은 이제 나와 있을 텐데요. 보통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금액 자체가 나올 수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소송상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에 현재 우리가 조회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10년을 만약 근무했으면 10년치의 평균 임금 상당액이 되겠죠. 그럼 그것을 상대방의 적극자산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주식도 평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평균 내느냐,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평균 내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적이게,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어떤 주식이라면 최대한 낮추는 게 좋으실 거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적극 재산이 최대한 높게 책정돼야 되니까 그 기간을 보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어떤 평균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 이름만 남편 거라면 이런 경우에는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보험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어떻게 특정되냐면 보험 해약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상환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험 해약금이라고 하고요. 이 해약금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그 재산 분할을 해서 좀 거의 못 받는 경우도 좀 있을까요? 공동재산에 기여를 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에는 혼인을 하고 막 3개월이 되었는데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3개월 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기여했다는 부분이 크지는 않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배우자들이 각각의 재산 각자가 소유한다라는 정도로 아마 정리될 가능성이 커요. 결국에는 어떤 혼인기간이 얼마나 유지되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혼인기간이 3개월이 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1년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기간이 뭐 1개월,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다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여대에 대한 부분은 쭉쭉쭉 내려가거나 거의 없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되어서 그냥 각자 재산 이제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요. 결국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을 어떻게 만드느냐, 쌍방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이 빠진 부부 공동재산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기여도를 얼마나 지금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른 궁금한 점 생기시면 카카오톡이나 상담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